입니다. 오늘 진중권이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 가리켜서 중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중범죄자. 당연히 저는 윤석열 말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야당의 대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근데 이 진중권 이 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좀 지나쳤다니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또 덩달아서 이준석이가 오늘도 윤석열을 또 디스했습니다, 여러분들. 중도층을 흔들게 한다. 지가 무슨 중도층의 대변자라고. 제가 볼 때 완전 양아치인데, 저는 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게 하는 정말 아주 해로운 존재라고 저는 보고요. 윤석열 씨가 김정일 통해서 이준석을 다시 영입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큰 실수를 한다. 왜? 분명히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뿌락지라는 것이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쵸?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피셜로는 이준석이가 뿌락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 그것을 이제 가세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세현의 그 성산납 사실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 그 자료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진중권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중권 그 관상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관상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 진중권이가 무슨 지나쳤다는 둥 이런 개소리 하는데 정말 토하고 싶어요. 저는 구역질이 막 납니다. 항상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자기 형수한테 했던 그 욕설, 그거 여러분들 들으면요 5만 장 다 떨어져요. 무슨 래퍼도 아니고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범죄자한테 범죄자라고 하는 그 윤석열 후보가 더 점잖고 말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중권 이자의 사주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준석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자, 진중권 여기 보시면요,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안 좋은 사주가 뭐다? 재성이 발달한 사주를 되게 싫어한다고 먼저 얘기했죠. 예. 재성이 발달하면 사리사욕에 능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그러면 그 재성은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사업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업가를. 예.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지. 재성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성이 발달한 사람 제일 부럽습니다. 왜? 그냥 돈복이 넘쳐 흐르니까. 근데 그런 재성이 발달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요, 이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뭐지? 정치 브로커.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한 이유는 뭐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중권 사주,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뭐냐? 보시면요, 이게 진월생이에요. 진월. 이게 진월, 술월, 묘월은요, 조오로 용신을 못 잡는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오로 용신 못 잡고, 오로지 업부법만 잡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은 뭐냐면 습토를 얘기하고, 습토에 사는 그 식물이 바로 묘입니다. 묘. 그래서 묘진 한목으로 나무로 바뀐 거예요. 이 사주가. 이게 나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묘진 합으로. 자, 그럼 뭐다? 경금의 재는 바로 묘진 한목이라는 거예요. 금의 재성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묘진 한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다? 이 사주를 볼 때 진중권은 재물에 욕심이 큰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재물에 욕심이 크다. 재물에 욕심이 큰데 자기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번다? 바로 천간에 있는 이 병화를 이용해서 돈 벌라 하는 거예요. 이 병화가 뭐냐면은 바로 편관이에요. 편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아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잘난 체해야 되고, 내가 뭔가 출세해야 되는 그런 출세욕을 말하는 거예요. 편관은. 이 진중권과 이준석의 공통점 뭐냐? 바로 편관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중권은 이 사주를 볼 때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운이 나쁘면요,
다 도루묵이라. 그래서 이 병화, 이 출세하겠다. 이 출세한다고 뭡니까? 그건 자기가 정치가가 아닌다면 이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야. 눈에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비난하면서 뜬 거예요. 바로. 조국을 비난하면서 뜬 게 진중권인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몇 달 전에 김부선이가 이재명을 막 저격하니까 진중권이 한마디 했어요. 이재명이가 안쓰러워가지고 편들어 주려고 한마디 한 거야. 그랬더니 김부선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도 나한테 비행기 타자고 했잖아. 너도 나 꼬실라 했잖아. 라고 김부선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다? 진중권이 그냥 침묵, 잠적, 그냥 쭉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 말이 맞은 거지. 자, 여러분들, 이 쟤는, 남자세 쟤는요, 돈도 되고요, 여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이 발달한 사람은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보시면 돼요.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뭐 얼굴이 잘생기고 멋져야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못생기나 잘생기나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사주에 여자가 이렇게 재성이 발달하면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뭐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든 여튼 이 사주에 요게 여자도 되고 돈도 되는데, 결국 뭐야? 진중권은 돈과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주인 거예요. 사심이 많은 사심이. 이런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살짝 삐뚤어서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자, 이재명,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윤석열 씨가 중범죄자라고 얘기했으면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야권 후보가 당연히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 지나친 말이다, 뭐 좀 어쩌고 개소리 한 거는 뭐냐? 바로 김부선 사태 때 김부선이가 이재명을 하도 공격하니까 진중권이가 이재명 거들려다 한번 찍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림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항상 어떤 사건의 그 근저에는 항상 그 어떤 스트림, 영어로 스트림인데 이건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쫙 흘러가는 어떤 그 기류가 있는 건데, 제가 제 개인적 뇌피셜로는 진중권은 이재명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이가 그렇게 이재명 칠 때 진중권이 편들다가 약호 먹고 또 지금 와서 윤석열 씨가 이재명 상대로 포문을 한번 열라고 하니까, 자, 윤석열은 카리스마를 보여줘야만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카리스마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강한 비난을 했을 때, 그거를 진중권이가 뭐라고 한다? 지나치다는 이런 개소리 하면요, 윤석열 씨가 거기에 대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막 시동 걸려는 그 어떤 그 찰나에 거기다 찬물 끼얹는 거밖에 안 돼. 막 불 피우려 하는데 거기다 찬물 끼얹는 거야. 그 역할이 바로 진중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뭐다? 진중권은 이재명 편이다, 막 이렇게 봐도 무난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뇌피셜입니다. 저희 뇌피셜. 이 사람 이거,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자기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결정적 순간에. 요새 진중권이 한 얘기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삐딱선 타고 있다 좀 봐요. 개인적으로는 삐딱선 타고 있다. 자, 거기 얘 말 끝나자마자 바로 이준석 또 한마디. 뭐 중도층을 뭐 어쩌고 이루세요. 지가 무슨 중도층 대변하냐고, 개뿔. 성삼납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되는 거지. 가로세운 곳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여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인데, 당 대표란 인간이 자기 당 후보를 또 욕하잖아요. 이재명을 욕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오히려 복 뜯어줘야 될 거냐. 진중권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진중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틀렸다. 윤석열은 야권 후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뭐 그런 말씀가 중도층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제 내피셜로는 얘도 이재명이 뿌락지라는 거예요. 얘도 뿌락지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딴 보수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얘 분명히 뿌락지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의 사건을 보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달 남았어요. 2달. 그러면 당대표야, 지가 야당의 당대표야. 야당 당대표가 대권 후보를 비난하고 있냐고. 대권 후보를. 예? 이재명을 비난해야지.
아, 이런 인간들 진짜. 근데 보시면요. 얘도 편관이 발달했고, 얘도 편관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편관이 발달한 것보다 출세욕에 앞장서 있고 권력에 욕심이 있다. 근데 그것이 사주와 운에 따라서 그걸 잡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식상제살로 상반기에 당대표가 된 거고,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 역시 역선택으로 된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 결국 누가 시켜줬느냐? 여러분들 역선택으로 누가 시켜? 마치 홍준표 골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올해가 37살, 올해가 37, 내년에 38 되는데요. 그럼 내년에 을목의 대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바뀌어요. 을목으로. 그러면 이 을목은 뭐다? 기토 신약의 을목 편관은요 최악의 운인 거야. 최악의 운. 최악의 운. 그러니까 이준석은 없어. 앞으로 운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씨한테 참 몇 달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김종인 내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끝끝내 손잡고 지금 이 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음 일으키고 사람들 시선을 자꾸만 이준석이는 내부 갈등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윤석열 리더십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낙선되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준석은 이거 빨리 제껴야 돼요. 제껴야 됩니다. 윤리 뭐 어쩌고 하는데 빨리빨리 제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얘 두고두고 화근거리고 만일에 이준석을 또 김종인의 윤석열은 또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초록이 동색이지. 뭐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달래고 얘 다시 들어오잖아요. 선대위에. 그리고 윤석열 다시 또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얘 스파이인데 얘 당연히 또 분탕 치지. 결정적 순간에. 그리고 이재명한테 뭔가 나쁜 일이 터진다. 1월 달이 이재명이 굉장히 나쁜 달이거든요. 그때 얘가 또 나서서 또 시선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얘기지. 시선을. 얼마 전에 이재명 아들 건 터졌을 때 얘가 그 난리 친 거 아니에요. 조수진 상대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타이밍 노리고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인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친 인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을목이 오는데 을목은 뭐야? 을기축으로 최악의 대운이다. 이준석은.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생 좀 할 겁니다. 이준석. 고생 좀 할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알아야 될 거는 운 나쁜 사람들 옆에 두지 말라는 거야. 제발 좀. 김한길이 운 나빠요. 김한길이. 김종인 운 나빠. 이준석도 운 나빠. 이번에 새로 영입한 뭐 신예진지 신지에 빨리 쳐내고 그거는. 이게 빨리 아니다 싶으면 빨리 쳐내야지. 그거 낑낑대다가 그 폭탄 터지면 끝이에요. 그걸로. 자, 그리고 이준석은 없어요. 제가 볼 땐 운 없습니다. 자, 진중권 사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조국 사태 때 이미지 얼굴 시작하면서 사실은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별볼이 없는 친구인데 조국 사태 때 제가 입을 열면서 이게 뜬 거예요. 스파다이 받았어요. 그 당시 뭐다? 바로 경금대운에서 받아요. 경금대운에서. 자, 이 사주는 경금 신약이에요. 경금 신약. 제다 신약이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제가 너무 강하면요. 제다 신약이라 해. 그래서 경금 신약 사주 때 용신이 뭐다? 비겁인수. 다시 말해서 경금이나 신금이나 토가 용신인 거예요. 토가. 진중권 사주는 신약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입 떠들면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싫어해. 너무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조국이 막 나쁜 놈이야 생각하는 찰나에 원래 같은 편인 진중권이가 슬쩍 방향을 틀어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한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원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잘해. 눈치 빨라가지고. 눈치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경금의 금생수잖아요. 금생수, 여기 금생수죠. 식상이 발달해가지고 눈치 또 굉장히 빠릅니다. 관상 한번 보십시오. 관상 보면요. 벌써 눈치 빠르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가 살 길은 뭐다? 어차피 동양대학 엉망이고, 동양대 교수 했지 않습니까? 정윤심이랑 같이. 야, 여기서 내가 싹 방향 턴해서 내가 뭔가 국민들의 카테스 해결하면 내가 뜨지 않겠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도로 떠났다 봅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먹혔어요. 그 왜 먹혔느냐? 바로 이 사람의 용신이 경금대에서 먹힌 거예요. 경금 신약의 가장 좋은 용신은 바로 경금이었거든. 그러니까 경금 용신에 영향을 먹혔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내년부터 대운이 술로 가요, 술로. 이게 술로 가면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거는 이 진토가 비록 묘진합이 돼 있지만 일부는 토의 기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술이 되면 뭐야? 진수충을 깨집니다, 이게. 깨져요. 진수충을 깨져요. 그나마 있던 토가 깨지는 거지. 용신토가. 묘진 합모로 돼 있지만 진토에 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용신의 역할을 했다가 진수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이 묘가 앞에 있죠? 이 묘는 또 뭘로 바뀌었냐? 묘는 묘술 화국이 되는 거예요. 묘술 화국으로. 자, 그러면 경금 신약사주의 변경충인데 얘까지 이 묘가 불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다? 관제구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제구설이. 예? 관제구설 탁 터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진중원은 내년부터 관제구설 들어오고, 이준석은 내년부터 평관이 칠살로 딜 때리니까 이것도 관제구설이에요, 여러분들.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씨나 윤석열 캠프가 진중권이나 이런 애들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투사의 정신을 보여야만 된다. 그것이 중도표를 찾아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고, 끝으로 여러분들 안철수 사주하고 윤석열 사주 상당히 좋습니다. 궁합이. 제가 그거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그때 궁합 풀면서 합당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안철수 당에 들어가서 이걸 키워라. 지금 하도 이것들이 그 윤석열을 디스하니까 안철수의 그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와 합병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안철수와의 그 연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연합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재명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이 합치는 거에서 항상 이 브레이크 건 것이 누구도야?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이었지 않습니까? 김종인이가 만일에 안철수와 윤석열의 그 합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은 김종인 제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김종인이가 그렇게 한 달 반을 윤석열한테 그렇게 피해를 준 거예요. 시간 끌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권을 공격하고 막 대선 전략을 발표하면서 막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김종인과 신경전 부리는 거를 또 언론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다루면서 윤석열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종인 때문에. 김종인 때 추락했다가 이제는 이준석 때문에 추락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이준석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 해야 되는 이 안철수와 어떻게든지 뭔가 모색을 해야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하면서 안철수의 차기를 좀 뭔가 열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안철수하고 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9%라는 거는 이게 심상치 않은 바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따로 나오고 이재명이 나오면 이재명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윤석열 씨가 안철수랑 어떻게든지 그 의견 조율해서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이재명의 친구라 보시고 과감한 숙청을 해야겠다. 지금 뭐 선대위 뭐 바꾸자 어쩌 이준석 그 개소리 하는데 그 개소리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정권 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철수를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 끌어안으면 정권 교체가 쉽다고 보는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은 뭐죠?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잖아.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세력은 뭐다? 이재명이 친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